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서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개 실수가 됩니다. 유형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럿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 캔디의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 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서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개 실수가 됩니다. 유형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캔디입니다. 시즈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럿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캔디의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CG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서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개 실수가 됩니다. 유형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럿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 캔디의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 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서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개 실수가 됩니다. 유형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럿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 캔디의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서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개 실수가 됩니다. 유형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럿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캔디의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 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서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개 실수가 됩니다. 유형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럿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캔디의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 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서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개 실수가 됩니다. 유형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의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럿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캔디의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